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한 노인이 바닥에 써졌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 오후 3시 20분.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80대 여성이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요. 한 중년 여성이 소리쳤지만 정작 본인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위험했습니다. 바로 그때 인파를 헤치고 한 젊은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흰색 가운 위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 실습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성이 노인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재빨리 노인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강하고 빠르게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무인의 미약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119 불렀어요?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아까 누가 불렀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불러주세요. 구급차 오기 전에 이분 위험해요. 한 남자가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동 한복판. 퇴근 시간이 시작되는 시각이었습니다.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여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택시 잡아주세요. 빨리요. 한 청년이 도로로 뛰어나가 택시를 세웠습니다. 여성과 청년,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힘을 합쳐 노인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여성이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중앙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여성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여성을 향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껴두세요. 15분이 지났습니다. 택시는 중앙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성이 뛰어내려 응급실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환자 있어요. 심정지 의심. 빨리 도와주세요. 응급실 의료진이 들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노인을 재빨리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여성도 함께 뛰어들어갔습니다. 저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민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시행했어요. 약 10분간. 응급실 안은 순식간에 긴박해졌습니다. 노인을 침대에 옮기고 각종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심실세동, 제세동기 준비. 민지가 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제세동기 패드를 노인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200줄. 모두 떨어지세요. 칫. 노인의 몸이 한 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투여. 다시 한번.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런 순간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의과대학 6년, 전공의 4년, 그리고 전문의가 된 지 2년.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긴장됐습니다. 다시 200줄 떨어지세요. 두 번째 제세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1, 2, 3초가 지났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심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혈압 85에 50.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도 긴장을 풀었습니다. 8분간의 사투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주세요. 제가 계속 담당할게요. 노인은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민지는 간호사에게 환자 신원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노인의 가방에서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영수, 83세.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여가 엄마가 사랑한다. 1976년.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여. 그 이름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지갑 안쪽에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여. 내 아들. 용서해 주렴. 민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자신의 할머니란 말인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민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영순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병원이에요. 영순의 시선이 민지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로 향했습니다. 박민지 전문의.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 혹시 아버지가?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 손녀, 내 손녀야. 그 말과 함께 영순은 다시 기절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간호사들이 영순을 안정시켰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구한 노인이 할머니라고요. 25년 전에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살아계셨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봤다고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알려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벽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할머니라니. 25년간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니. 민지는 다시 영순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순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의식은 안정됐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영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민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지야. 정말 민지구나. 네, 저 민지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영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김이 서렸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 계셨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25년 동안 민지는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2년이었어. 내 아버지가 16살 때였지. 준혁이가 집에 와서 공업고등학교 합격증을 보여줬어. 나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육에 목숨을 걸었는데. 초등학교 교사였거든. 내 아들만큼은 서울대를 보내고 싶었어. 그런데 공고라니. 공업고등학교라니. 민지는 조용히 영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준혁이한테 소리쳤어. 인문계 가서 대학 가야 한다고. 공장 다니면 어떻게 사느냐고. 그날부터 1년 공안 준혁이를 차갑게 대했어. 밥상도 따로 차려줬지. 1983년 겨울이었어. 준혁이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갔어. 17살이었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공장에서 기술 배우면서 살겠다고 했어. 영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나는 쫓아가지 않았어. 자존심 때문이었어.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준혁이는 돌아오지 않았어. 몇 년 동안 간간히 연락만 했을 뿐이야.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1992년 준혁이가 결혼한다고 연락 왔어. 26살이었지. 신부는 약사였어. 수연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해 내가 태어났어. 할머니는 저를 보러 오셨나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갔어. 여전히. 준혁이가 공고 나왔다는 게 부끄러웠거든. 동창회에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나 싶었어. 민지는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벌 때문에 손녀를 보러 오지 않았다니. 1995년 나는 재혼했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15년을 혼자 살았거든. 정우진이라는 대학 교수를 만났어. 준혁이한테 전화로만 알렸지. 그리고 1999년 여름이 왔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수연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네, 엄마 말이야. 너는 그때 7살이었어. 나는 장례식장에 갔어. 준혁이가 너를 안고 울고 있었어.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났어.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재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 직장 동료 여성이 있는데 너를 함께 키우고 싶다고 했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그 여자 학력을 물었어. 전문대 나왔다고 하더라. 나는 화를 냈어. 내 손녀를 전문대 나온 사람이 키우느냐고. 준혁이한테 소리쳤어. 영순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준혁이가 폭발했어. 평생 학벌 타령만 한다고. 자신은 공고 나와서 엄마 자식 자격이 없고 딸은 전문대 나온 사람이 키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 전화가 끊어졌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25년 동안 준혁이 소식을 몰랐어.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됐어. 이사를 갔는지 집도 찾을 수 없었어. 민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아버지는 재혼 안 하셨어요.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저 혼자 키우셨어요. 25년 동안.
재혼 안 하시고요. 영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혁이가 너를 혼자 키웠다니. 민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이 떠올랐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던 모습,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시던 모습, 그 모든 게 할머니의 반대 때문이었다니. 할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83년,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학벌이 뭐라고, 자존심이 뭐라고, 아들과 손녀를 25년이나 못 본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할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쉬세요. 많이 약하세요. 민지야, 준혁이한테 전화해 줄 수 있니? 할미가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민지는 병원 복도 끝 휴게실에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전화하네. 아빠, 저 지금 당직 중인데요. 아빠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됐습니다. 무슨 일인데? 다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빠, 오늘 할머니를 만났어요.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슈퍼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멈춘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 아니에요. 살아 계셔요. 제가 오늘 직접 응급처치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지야, 농담하는 거지? 아니에요. 아빠, 할머니가 심장 정지 상태로 오셨어요. 제가 살렸어요. 그런데 깨어나시더니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너를? 지갑에 아빠 사진 가지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 사진이요.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사랑한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진을 아직도 아빠,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세요. 병원에 와주세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어머니 소식이었습니다. 살아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나 지금 당장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나게 됩니다. 25년 만의 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 안쪽 준혁 슈퍼마켓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가게였습니다. 준혁은 슈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준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할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분명히 무슨 일 있어요. 우는 거 아니에요. 준혁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대요. 단골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25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제가 불효자예요. 단골 할머니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이 불효자면 이 동네에 효자 하나도 없어요. 25년이면 다 이유가 있었겠죠. 할머니, 저 오늘 슈퍼 쉬어도 될까요? 어머니, 병문안 가야 해서요. 당연하죠. 어서 가세요. 우리가 뭐 급한 거 있나요? 준혁은 급히 슈퍼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준혁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웃는 사진. 준혁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늙었어요. 알아보실 수 있으려나? 준혁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준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중앙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어디세요? 병원 로비에 있어. 8층 중환자실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준혁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8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민지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8일이 고 병실에 계세요. 그런데 아빠, 왜? 할머니, 혼자 안 계세요.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 남편분이 계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전화로 말해줬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셨다는 것. 알아. 들어가 보자. 민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8일이 고 병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욕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빠, 들어가세요. 민지야, 아빠 무서워. 어머니가 날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해. 민지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기다리세요. 25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영순이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혹시 준혁 씨 아니십니까? 준혁은 멈칫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정우진입니다. 어머님의 남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은 준혁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지가 보여준 사진 속 어린아이와는 많이 달랐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지 양이 사진을 보여줘서 알아봤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우진이 병실 밖으로 나가며 민지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준혁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영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순의 얼굴을 봤습니다. 줌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수는 들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이니? 네. 어머니. 저예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우리 아들. 네. 어머니. 살아 있어요. 영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만진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준혁도 울었습니다.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만진 아들의 손.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준혁의 손은 부드러웠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준혁이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지금 해야 해. 25년 동안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영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벌이 뭐라고? 내가 너한테 그랬니? 공고 간다고. 가출시켰잖아.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안 지났어. 나한테는 어제 일 같아. 내가 가방 들고 나가던 날 17살이었지. 나는 쫓아가지 않았어. 영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넌 돌아오지 않았어. 자존심 때문이었어. 내 자존심이 내 아들보다 중요했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준혁아, 민지를 혼자 키웠다며?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재혼 반대했잖아. 그래서 혼자 25년을.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민지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영수는 준혁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58세.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너 고생 많았구나. 혼자 민지 키우느라. 준혁은 어머니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민지는 제 자랑이에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의사 됐어요. 영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라던 것. 학벌, 의사, 그런 것들.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복도에서 민지와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양, 할머니와 아버님이 화해하실 것 같습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분 다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은 25년 동안 준혁 씨를 그리워하셨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혹시 준혁 씨가 오면 먹이려고요.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요? 네. 전화번호도 절대 바꾸지 않으셨어요. 혹시 준혁 씨가 연락할까 봐서요. 25년 동안 같은 번호를 쓰셨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서로 보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실 안에서는 영순과 준혁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니? 동네 슈퍼 운영해요. 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슈퍼 장사가
테니? 준혁은 웃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민지 대학 등록금은 다 냈고요. 이제 전문에 되어서 스스로 벌고 있잖아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얼굴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니?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죠. 새벽 배달, 야간 경비, 주말 공사장. 그래도 민지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영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다면,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있었으면,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났어요. 준혁은 정말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아들이 더 미안했습니다. 준혁아, 나 용서해 줄 수 있니?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서운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절 업고 1등 하셨잖아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니? 그것도. 네. 그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영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3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학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지와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와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괜찮으세요? 영순이 손짓으로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순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이 할미를 살려줘서 당연한 일 했어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준혁이를 못 만났을 거야. 우진도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네 사람이 침대를 둘러쌌습니다. 영수는 준혁과 민지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자주 뵈러 올게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해요. 심장이 많이 약하세요. 알았어.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또 올게요. 슈퍼 문 닫고 올게요. 영수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준혁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25년 만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를 따라 나왔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퇴원하시면 모시고 슈퍼 한번 가고 싶어요. 왜?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할머니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혁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라할 수도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우진의 아파트로 돌아온 영수는 매일 준혁 생각만 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슈퍼는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우진 씨, 준혁이 슈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아드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셔야죠.
우진은 민지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민지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할아버지 오후에 슈퍼 오신대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왜? 여기는 초라한데. 아빠, 괜찮아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세요. 오후 3시, 주택가 골목 안쪽. 영순과 우진이 걸어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5분쯤 걸었을까. 작은 슈퍼가 보였습니다. 준혁 슈퍼마켓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준혁이 보였습니다. 계산대에서 할머니 손님에게 물건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도 외상으로 해드릴게요. 사장님, 미안해요. 다음 달 연금 나오면 꼭 드릴게요. 천천히 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할머니 손님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나갔습니다. 영순과 우진이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영수는 슈퍼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진열대, 신선한 과일들, 생필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일하는 곳 보고 싶어서. 준혁은 어머니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계산대 옆에 작은 의자를 내놓았습니다. 영순이 앉으려는 순간 계산대 위에 놓인 공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상장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영수는 슬쩍 장부를 펼쳤습니다. 우진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박춘자 할머니 27,000원, 김영희 할머니 35,000원, 이순자 할머니 19,000원. 장부에는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은 48만 원이었습니다. 영순이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혁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들 어르신들이 신이 받지 말자.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영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8만 원. 작은 슈퍼에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혁은 이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우진이 영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영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사장님, 라면 하나 주세요. 준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거? 아이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4개였습니다. 2,000원이었습니다. 이거요. 아이가 1,800원짜리 컵라면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 할인이야. 500원에 줄게. 정말요? 응.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라면을 들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지자 영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혁아, 장사가 되겠니? 준혁은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민지 대학 등록금 다 냈고 이제 민지가 스스로 벌잖아요. 그래도 외상이 이렇게 많으면. 준혁이 외상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에요. 연금 나오면 조금씩 주시는데 안 받아도 돼요. 저도 어려울 때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58세의 아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학벌은 없었지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너 행복하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행복해요. 동네 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게 좋아요.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슈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습니까? 내가 바보였어요. 학벌이 뭐라고. 저렇게 착한 아이를. 25년이나. 우진이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83년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학벌이 아니라 사람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슈퍼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을 때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우시고 가셨대요.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우셨대요. 준혁은 빗자루를 들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친 아들이었을까? 민지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최고예요. 할머니도 이제 아셨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간 품고 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준혁이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들이요. 영순에게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우정이었습니다. 이번 동창회에서 영수는 친구들에게 준혁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졸업 70주년 기념 모임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학벌이 아닌 사람으로 자란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했다. 엄마가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종로구 한정식집 2층 모임방. 영수는 70년 지기 친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모두 8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온 친구도 있었고 보청기를 낀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영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얼굴이 좋아졌네. 병원 다녀왔다며? 괜찮아? 순자는 81세였습니다. 영순과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습니다. 73년 우정이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이금욱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달라 보이는데. 금욱은 82세였습니다.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사람 얼굴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아들을 찾았어. 모임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의 아들 준혁.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을.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준혁이를 25년 만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가 날 살렸어. 금옥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 민지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영수는 친구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백화점에서 쓰러진 것, 민지가 응급처치를 한 것, 병원에서 준혁을 만난 것. 친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의사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야.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네. 준혁이가 혼자 키웠다며?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옥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정말 대단하네. 남자가 혼자 딸 키우기 쉽지 않은데.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재혼 반대했거든. 학벌 때문에.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순아, 너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말이야. 기억나지? 왜? 너 공부 1등 하려고 얼마나 악착 같았는지. 서울대 가겠다고 밤새 공부하고. 금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대학 못 가면 인생 끝이라고 했잖아. 그때 우리 모두 그랬지.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준혁이한테도 그랬어. 공고 간다고 가출시켰어. 순자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아, 그건 너무했지. 준혁이는 공부보다 손재주가 좋았잖아. 금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집 라디오도 준혁이가 고쳐줬었는데. 그 애는 기술자 체질이었어. 영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가 몰라줬어. 학벌만 따지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혁이가 잘 컸잖아. 혼자서 딸 키워서 이사 만들었으면 대단한 거야. 금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준혁이는 지금 뭐해? 동네 슈퍼 운영해. 순자와 금옥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슈퍼. 초라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영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외상 장부를 봤어. 동네 어르신들 외상이 48만 원이나 됐는데 준혁이가 받지 않기로 했더라고.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48만 원을 작은 슈퍼에서.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들 어르신들이라고. 자기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산다고. 금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순아, 준혁이 정말 훌륭하게 컸네. 사람이 됐어. 영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학벌만 따지면서 정작 중요한 건 놓쳤어. 순자가 영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순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80 넘으면 내일을 장담 못해. 맞아. 이제라도 찾았으면 남은 시간 잘 보내. 금옥도 거들었습니다. 자식과 화해한 게 얼마나 큰 복인데. 우리 중에 자식이랑 연락 안 하는 친구도 많잖아. 영수는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8명이 모였지만 자식과 사이가 좋은 친구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준혁이도 데려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잖아. 금옥도 말했습니다. 민지도 데려와. 우리가 밥 사줄. 은혜 갚아야지.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다음엔 꼭 데려올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우진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마음이 좀 편하시니까?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내 잘못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준혁이 찾은 걸 축하해 줬어요. 좋은 친구들이십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우진 씨, 나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진은 깜짝 놀라 영순을 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준혁이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25년을 못 봤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우진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 됩니다. 민지 양이 의사니까 믿으시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83세.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장도 약했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혁아. 나야. 자고 있었니? 아니에요. 슈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준혁은 웃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뵈러 갈게요. 슈퍼 문 일찍 닫고요. 그래, 기다릴게. 준혁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준혁이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준혁과 자주 만나야겠습니다. 남은 시간, 진짜 어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영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준혁과 민지가 옵니다. 25년 만에 차리는 가족 밥상이었습니다. 우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25년 만에 차리는 내 아들 밥상인데요. 영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나물도 3가지나 무쳤습니다.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장이 아직 약하신데. 괜찮아요.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영순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준혁의 생일마다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먹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혁이 옵니다. 민지도 옵니다. 오후 6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순이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과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민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들어와.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과 긴장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혁과 민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내가 좋아하던 거 만들었어. 준혁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계란말이, 된장찌, 김치찌개, 각종 나무, 모두 어린 시절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25년 동안 매년 내 생일날 이렇게 차렸어. 혹시 내가 오면 먹이려고.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식사합시다.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준혁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계란말이 한 조각, 된장찌개 건더기, 나물 조금씩.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민지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지도. 식사를 하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진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슈퍼 장사는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동네 분들이 잘해주셔서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힘들면 말해.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이제 민지도 월급 받고 있고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슈퍼거든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준혁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지 양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3개씩 하셨다고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 위해 당연한 거 했어요. 영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있었으면, 내가 곁에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영순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아빠예요. 그래, 초등학교 입학식 때야. 사진 속 준혁은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준혁을 안고 있었습니다. 젊은 영순의 얼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운동회 사진이었습니다. 영순이 준혁을 업고 달리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요?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야. 우리가 1등 했어. 준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봤어. 이것만 보면서 살았어. 우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밤 이 앨범을 펴놓고 우셨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영순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진작 찾을걸.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못했어. 준혁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민지가 두 사람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아빠. 우진도 손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밤 10시. 준혁과 민지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순이 준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사랑한다. 25년 만에 하는 말이야.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영순이 민지도 안아줬습니다. 민지야, 자주 와라.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 네, 할머니. 매주 올게요. 문이 닫히고 영순과 우진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행복하시죠? 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25년 동안 혼자 살게 했는데 이제라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영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우진 씨, 다음 달이 추석이에요. 준혁이랑 민지 모시고 차례 지내고 싶어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명절을 보내죠. 영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5년 만에 맞는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날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준혁과 민지와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2024년 9월 추석 당일 영수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6년 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과 명절을 보낸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그때 준혁은 32살, 민지는 6살이었습니다. 영수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편, 갈비찜, 전, 나무. 83세의 몸이지만 오늘만큼은 힘이 났습니다. 우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26년 만에 차리는 명절 밥상인데요. 영순의 손은 떨렸지만
송편을 빚는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전 11시, 준혁과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뭘 이런 걸 사왔어. 영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명절인데 당연하죠. 민지가 쇼핑백에서 한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연두색 한복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나 비쌌을까? 제가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할머니 예쁘실 것 같아서요.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이 할미한테 이런 선물을. 영수는 방에 들어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83세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한복을 입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에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4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었습니다. 우진이 향을 피웠습니다. 내 사람이 영정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민지도 함께 절했습니다. 영순과 우진도 절을 올렸습니다. 영순이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왔어요. 손녀도 의사 됐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준혁이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영순이 준혁 앞에 음식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어머니, 너무 많아요. 민지가 송편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송편 정말 맛있어요. 우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사흘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준혁이가 어렸을 때 송편 참 좋아했다고 하시면서요. 준혁은 송편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린 시절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민지가 약 잘 챙겨줘서 괜찮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정밀 검진 받으셔야 해요. 심장 상태 확인해야 해요. 알았어. 민지 말 잘 들을게.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제가. 영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진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준혁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오후, 네 사람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순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너 정말 재혼 안 한 거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민지도 크면 혼자 살 텐데.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재혼 반대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서 또 그런 얘기 듣기 싫었어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민지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영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지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진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네 사람이 베란다에 나가 달을 봤습니다. 환한 보름달이 서울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참 밝네요.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보름달 보고 소원 빌면 이루어진대요. 영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준혁이와 함께할 시간을 주세요. 준혁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를. 민지도 빌었습니다. 가족이 오래오래 함께하길. 영순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앞으로도 명절마다 오기로 약속하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매년 추석, 설날 다 올게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고맙다. 이 할미는 복 받았어. 밤 10시, 준혁과 민지가 귀가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순이 준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사랑한다. 매일 말하고 싶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민지야, 너도 자주 와. 네, 할머니. 매주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순과 우진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행복하시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영수는 창밖 보름달을 바라봤습니다. 준혁과 민지를 태운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보름달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기분 좋아 보여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다.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지야, 고맙다. 왜요? 내가 할머니를 살려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민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할머니를 알게 돼서 좋아요. 가족이 많아진 기분이에요. 준혁은 창밖 보름달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학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도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처럼 환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영순의 아파트 창문에도, 준혁의 슈퍼 간판에도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세 세대가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